어릴 때부터 저는 말썽 한 번 안 피우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집에서 막내딸이라 애교도 많은 편이었고 교우 관계도 늘 좋았어요. 가족의 사랑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자란 저는 그렇게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 속을 썩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사귄 첫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제 눈엔 그 남자가 너무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첫 연애에 바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상관없다는데. 나 오빠 배경 같은 거 안 봐. 알아. 근데 네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어른들 생각은 다르단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서 결혼하고 같이 모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배우자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했어.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선택해 줬는지 이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남자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오빠가 장남인데다가 집안 식구들 혼자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다니는 여동생 용돈까지 오빠가 준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양심에 찔려. 오빠 나한테 뭐 말 안 한 거 있어? 그런 건 없어. 네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집 민낯이야. 그럼 이제 마음 좀 놔. 난 오빠 자체만 보고 이 결혼 결정한 거야. 고마워. 다만 내가 걱정하는 건 넌 친언니도 의사고 부모님도 사업하고 계셔서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며. 그에 비해 우리 집안은 너무 못 미치니까 네가 너무 하얀 결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거지. 그래 봤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내가 우리 집보다 나은 집에 결혼했다면 무조건 행복할까? 나는 그것도 배우자 배경이 아니라 성품에 따라 갈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네 마음이 어떤지 잘 아는데 내가 한 번씩 찔려서 계속 일어나 봐. 빨리 결혼식을 올리든가 해야겠네.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서 널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 나도. 예비 신랑의 겸손함은 저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향 결혼을 하게 된 예비 신랑의 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배우자가 될 여자에게 더 능력 있고 든든한 남편이 되고 싶은 건 어떤 남자들이나 꿈꾸는 소망이잖아요. 예비 신랑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남자 하나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남자들 너무 많을 텐데 그에 반해 예비 신랑은 겸손하면서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도 할 줄 아는 남자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결국 큰 코 다칠 뻔 하고 나서 알게 됐지 뭐예요. 친구 소갯날. 오빠,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안 돼서 다 모이지 못했어. 아,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 시간 될 때 만나면 되지.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해. 오, 완전 센스 있으시다. 회계사라서 그런가? 말투랑 태도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세요. 그래 보이나요? 7번이 수준에 맞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평소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수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또 그런다. 그러게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 보이니까. 얘들아! 너는 긴가민가 했는데 맞구나.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이제는 자세히 안 보면 못 알아보겠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 근처 뷰티샵에서 일하거든. 오늘 반찬해서 집 가는 길에 커피 사려고 왔는데 아는 얼굴이 보이더라고. 아, 그래? 나 시간 되는데 좀 앉아도 되지? 앉긴 뭘 앉아. 우리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우리 지금 중요한 모임이라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 그럼 가만 앉아만 있을게. 커피 시킨 거 나올 때까지만. 그런데 처음 보는 남성분이 계시네?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인사해 오빠. 나랑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야. 그래? 이분도 자기 동창이야? 안녕하세요. 7번이 남자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그런데 7번이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허허,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7번이가 엄청 모범생이었거든요. 스타일이 좀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피지컬의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 그랬어요? 안 꾸미고 소박한 7번이도 귀여울 것 같네요. 실제 7번이 쌩얼도 엄청 귀엽거든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네요. 하긴 원래 그런 콩깍지가 있어야 결혼이란 걸 한다더라고요. 전 아직 콩깍지 쓸만한 사람을 못 만나서 연애도 안 하고 있어요. 좋은 인연 생길 거예요. 미인이시고 성격도 밝으셔서. 제가요? 보는 눈이 영 없진 않으시네요. 감사해요. 저도 회계사 남친 있으면 좋겠어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희 회사에 솔로 많은데. 어머, 그래 주실래요? 그럼 연락처 좀 주세요. 둘이서 연락처 교환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있는데. 내 전화번호 줄게. 좋은 남자 찾으면 내가 주선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되겠다.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사람 알아보고 7번이 통해서 연락할게요. 아, 네. 근데 너 네 남자친구 엄청 단속한다? 응? 내가? 너처럼 그러면 남자들은 얼마 안 가서 갑갑하다고 도망쳐. 질투도 작작해야지. 뭐 이런 사소한 연락처 교환까지 질투하고 그러니? 너랑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네가 굳이 내가 아닌 내 남자친구랑 연락처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 별로 안 친해요? 에이, 얘가 또 나한테 서운한가 보네. 우리 친해요. 그런데 얘가 한 번씩 토라지면 이렇게 다른 사람인 척 하더라고요. 그래요? 7번이 그런 면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무튼 어떻게 회계사가 될 생각을 하셨어요? 남자가 회계일 하는 거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 저래? 아까부터 쌍수한 눈으로 눈웃음 살살 치는 게 뭔가 쎄한데? 허허, 그냥 다 같은 일 하는 건데 멋있을 게 뭐 있나요? 저는 숫자랑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 잘 됐다. 저 곧 쇼핑몰 하는데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쇼핑몰이요? 그럼 7번이한테 물어보세요. 7번이가 저보다 더 경력이 오래돼서 잘 알려드릴 거예요. 7번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뭘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말해줘요. 모범생이다 보니까 똑똑해서 더 어렵게 설명한 건가? 그렇구나. 그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썩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제 설명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대화한 것만 봐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칭찬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따로 약속 잡을까요? 그럴까요? 따로 약속은 무슨, 한 번만 들으면 될 설명을 뭐하러 따로 만나서 들어. 우리 시간 많으니까 여기서 해. 그것도 그렇네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설명 끝나요. 아, 네. 그럼 저 녹음 좀 할게요. 중간에 끼어든 그 친구는 실제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시기 질투가 많기로 명성을 날렸던 친구인데요. 쓸데없이 부침성이 좋아서 그 친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친구를 좋은 사람으로 보곤 해요. 저와 다른 친구들이 끔뻑 속아 넘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런 그 친구가 왠지 예비 신랑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비 신랑에게 자기 집안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부모님이 다 미국에 계신다는 둥, 일본은 취미로 가는 거 아니냐는 둥, 예비 신랑만 아니었다면 흘려 들었을 말이겠지만 늘 가장 역할만 하고 자라온 예비 신랑이 그 친구의 말에 너무 관심을 가지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둘이서 대화도 참 잘 통하더라고요. 한 달 후. 살살 씨한테서 따로 연락 없어? 없는데? 왜? 아니, 내가 아직 좋은 남자를 못 찾았거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까지 목매서 남자 소개시켜줄 필요 없어. 그래도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어떻게 안 해줘. 그럼 나만 거짓말쟁이로 보일 거 아니야. 걔한테 어떻게 보이든 무슨 상관이야.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아니, 근데 왜 안 친하게 지내? 여자들은 자기보다 예쁘면 무조건 적으로 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살살씨 성격도 좋고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얼굴도 예쁘잖아. 친한 친구로 두면 무조건 이득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런 친구랑 절친 맺었겠다. 오빠는 걔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다? 내 마음에 들 게 뭐 있나? 그냥 안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나 싶은 거지.
오빠, 그거 알아? 뭐? 걔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오빠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분명 걔랑 친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오빠는 계속 그 친구 얘기만 하잖아. 그리고 난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빠는 그런 날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부자인 것 같으니까 신기해서 그러지.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잖아. 걔가 뭐가 부자야. 오빠가 놀랄 정도로 부자였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겠지. 걔도 그냥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 에이, 쇼핑몰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친구는 벌써 준비 중이잖아. 그 나이에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직업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잖아. 아니라니까. 부자니까 외국도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걔가 부자면 뭐? 친하게 지내기라도 하게? 아니, 네가 좀 친해져 놓으면 우리한테 분명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너는 그런 좋은 친구를 절친으로 안 만들고 뭐 했어? 오빠, 알았어. 네가 정 싫다면 할 수 없지. 아깝긴 하지만. 오빠 돈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고 난리야? 신경 쓰이게. 오빠답지 않은 모습이라 나 좀 혼란스러워. 알았어, 미안해. 이제 그 친구 얘기 안 할게. 화 풀어. 어느 순간부터 제 친구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예비 신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불만을 제대로 표출하고 나니까 다음부턴 그 친구 얘기를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부자라는 친구의 인생이 신기하니까 단순한 호기심에 관심을 주는 건 줄로만 알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예비 신랑의 태도가 점차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인사를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한 날은 제가 예비 신랑에게 가장 크게 실망한 날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바닷가라서 그런가 길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 내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나? 오빠 지금 멀미 날 것 같아? 조금 그러네. 나 원래 멀미하는 사람 아닌데. 아닌가? 이런 비포장 도로는 잘 안 다녀봐서 내가 이런 길에 멀미가 나는지는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 내가 최대한 운전 조심히 할게. 도로가 이 모양인 게 네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긴 뭘. 그나저나 바다 짠내 점점 심해진다. 해운대에서 맞는 짠내랑은 많이 다르네. 진짜 시골 짠내 같아. 시골에 있는 바다니까 시골 짠내 나지. 나는 서울 토박이거든. 우리 집이 내가 일으켰을 만큼 가난하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시골 냄새 풍기는 곳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니네 동네 참 당황스럽다. 그래봤자 시골이나 도시나 사람 사는 건 비슷비슷해. 그건 아니지. 세련된 맛이 완전 극과 극이잖아. 서울에는 벌레도 잘 없어. 뭐? 나는 내가 살아온 환경이 제일 거지 같은 줄 알았는데 역시 시골인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 지금 내가 사는 동네가 거지 같다고 돌려 말하는 거야? 아이 무슨 아니야. 나 절대 시골 사람들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단지 이 시골이 너랑은 분위기가 안 어울려서 해본 소리야. 너 처음 봤을 땐 시골이랑 거리가 먼 도시 여자 같았거든. 별로 칭찬처럼은 안 들리는데? 너 잘 컸다고 칭찬하는 건데 뭘. 그리고 시골 산다고 해서 네가 나보다 못 살아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좋았다며.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촌구석에서는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서 형편이 안 좋을 수가 없겠는데? 뭐래? 돈 들어갈 데가 왜 없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서울은 집값도 비싸, 관리비도 비싸, 마트 장 보는 돈도 많이 나가, 차비도 나가. 고개만 돌리면 돈 나갈 데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여기는 돈 나갈 일이 없겠구만. 그래서 우리 집이 오빠네처럼 서울에 있었다면 오빠랑 우리랑 형편이 비슷하겠다. 뭐 그런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너희 부모님이 어장하시니까 실제로 서울에 살아볼 순 없겠지만 굳이 환경을 똑같이 만들게 된다면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도찐 개찐일 것 같은데? 오빠, 지금 하는 말 좀 불편하게 들린다? 그래서 우리 집 형편에 불만 있다는 거야, 뭐야? 불만이라니. 난 너랑 내가 운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너랑 나랑 직업도 똑같고 따져보니 집안 수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천생연분이 아닌가 했던 거야. 아, 나중에 얘기해. 일단 우리 아빠 좀 태우고 가자. 아, 맞다. 중간에 아버님 태우기로 했지? 예비 신랑이 원래 제 앞에서는 늘 저의 위신을 과하게 높여주는 말만 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비아냥거리고 우리 동네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길 가는 도중에 아빠를 태우지 않았다면 말다툼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분위기였죠. 그런데 예비신랑이 그날따라 작정한 건지 아빠를 태우고 우리 본가 앞에 도착한 후 아빠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소 당황스러운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자기 코를 문지르더니 우리 아빠한테서 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난다며 인상을 쓰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으나 허허 웃으며 차에서 내려버리는 예비 신랑 때문에 일단은 찝찝하게 넘겨야 했습니다. 곧바로 야야 자기야 왜 자꾸 불러? 잠시만 이리 와봐. 기 좀 대봐. 왜? 아 글쎄 기 좀 대봐. 어머님 아버님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야. 뭔데 그래? 아니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집안 환기 좀 시키면 안 될까? 환기? 왜? 이상한 냄새나? 바닷가 짠내가 집안까지 밴 느낌이야. 내 생각엔 아버님께서 바닷가에서 일하다 오셔서 그런 것 같아. 넌 괜찮아? 난 점점 멀미 나는데? 난 괜찮은데? 아 그래? 이대로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창문이라도 열어서 공기 좀 통하게 하면 안 돼? 그래 그럴게. 미안해. 나는 내가 시골 짠내 이렇게 비위가 상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비위가 상해? 얘들아 뭐하니? 와서 이것 좀 도와줄래? 나중에 집 가는 길에 얘기 더 하자. 우선은 가서 엄마 들고 오는 거나 도와드려. 내가? 무거운 냄비 정도는 오빠가 들어줄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점수 따고 싶다며. 그렇긴 한데 아까 보니까 어머님이 만드신 거 조개탕이던데? 그게 뭐? 조개도 비린내 장난 아니잖아. 나 저런 거 가까이 가면 구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집에서 생일마다 어머님이 조개 미역국 해주신다며. 그건 조개보단 참기름 냄새가 더 많이 나서 괜찮아. 근데 저건 조개밖에 없는 국이잖아. 아 됐어. 저리 가 있어. 미안. 대신 내가 수저 놓을게. 자네 이리 한번 와보겠나? 네 아버님. 내가 오늘 문어를 가져왔는데 문어회를 먹을까 하거든. 우리 딸이 문어회를 엄청 좋아해. 자네가 지금 문어 손질하는 거 배워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문어 손질이요? 왜? 싫어? 표정이 안 좋네. 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실은 제가 여기 오면서 멀미하는 바람에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래?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바람 쐬면 좀 괜찮아질 거야. 저기 창문 아래에 가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음에 꼭 문어 손질하는 거 배우러 다시 오겠습니다. 허허 그러든가. 여보 빨리 손질하고 밥 먹을 준비해요. 애들 배고프겠다. 자기야. 왜? 잠시만 귀 좀. 왜 자꾸 귓속말해? 아니 혹시 오늘 먹을 요리가 해산물밖에 없는 건가 해서. 뭐? 나는 육류파거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비싼 해산물을 많이 못 먹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내가 해산물이랑 좀 안 친해. 저렴한 냉동 삼겹살도 괜찮으니까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될까? 어머님한테 가서 말해봐봐. 좋은 말로 할 때 적당히 해라. 집에서 내쫓아버리기 전에. 진짜 치사하다. 그래도 내가 손님인데 그 정도도 못 맞춰줘? 오늘따라 왜 이래. 전에는 회고 해산물이고 없어서 못 먹는다고 난리더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오빠. 알았어. 나 밥 먹다가 밥숟가락 일찍 내려놔도 뭐라고 하지마. 다 네 업보니까.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시죠. 오빠. 예비신랑이 결혼 인사 때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일부러 나를 실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죠. 예비신랑은 엄마가 차려준 해산물 요리들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멀미란 핑계로 일찍 숟가락을 놓았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비신랑은 제게 몰래 또 귓속말을 하며 더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우리 집 아니었으면 숟가락을 아예 들지도 않았을 거라며 오늘 식사 메뉴에 크게 불평하더라고요. 어떻게 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겸손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건지 기분이 너무 나빠서 결국 귀갓길에 한바탕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2주 후. 시간 좀 갖자 했다고 어떻게 2주 동안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도대체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야? 오빠, 나 왔어. 문 좀 열어봐. 아무도 없나? 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다. 어디 아픈 건가? 전화도 안 받네. 아, 오빠 저리 가. 물기 다 닦았는데 다시 묻잖아. 나 아직 덜 씻었는데 혼자 나가는 게 어딨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욕실에 누가 있나? 빨리 씻고 나가야 내가 우리 자기 좋아하는 스테이크 구워주지. 스테이크 사놨어? 자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자기 입맛이 워낙 고급이라서. 아니야, 난 오빠가 사주는 거면 닭고기도 한우처럼 느껴져. 어쩜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해?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부잣집 딸이라 어릴 때부터 비싼 가외를 많이 받아서 그래? 오빠는 진짜 그년이랑 결혼하기 아까운 남자야. 그 어부년 진짜 별 볼 일 없거든. 학교 다닐 때도 걔한테선 이상한 비린내 같은 게 늘 따라다녔어. 심하긴 하더라. 난 왜 몰랐을까? 이번에 결혼 인사 다녀오고 나니까 갑자기 걔 수준이 확 떨어져 보이는 거 있지? 오빠 콩깍지가 제대로 벗겨진 거지. 결혼하기 전에 짐 덜어서 다행이네? 네 덕분이야. 네가 나한테 마음 주는 덕분에 내가 걔 버리고 부잣집 딸을 모실 수 있게 됐잖아. 앞으로 내가 정말 충성할게. 이 두 사람 언제 이렇게 관계가 진전된 거야? 나 몰래 둘이 연락하면서 이런 은밀한 사이를 지내고 있었던 거야? 개자식들. 오빠, 나 먼저 나간다? 참, 내 속옷 좀 가져다 줄래? 네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알았어. 왜 그래? 둘이 오붓한 시간 더 보내지. 왜 벌써 나오려고? 왜? 나보고 언제든지 와서 이런 꼴 확인하라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놔둔 거 아니었어? 그게 자기야, 여긴 어떻게 왔어? 자취방에 에어컨 고장났다고 하도 징징거리길래 내가 살던 오피스텔 빌려줬더니 겨우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야, 잠시만.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같은 소리 하네. 두 사람이 알몸으로 욕실에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두 사람 러브 스토리라도 들려주게? 아, 그래. 이런 모습 들킨 마당에 내가 해명해봤자 네가 믿어주기나 하겠냐? 사실 별로 해명하고 싶지도 않아.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우리 파혼하자. 그게 지금 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입에서 나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너랑 결혼하기 싫어졌어. 왜? 전현 때문에? 결정적으로 네 친정 때문에. 뭐? 솔직히 네 그 어부 집안 너무 가난한 냄새나. 나 지금까지 어렵게 산 거 알지? 그래서 더는 가난한 냄새 맡기 싫어. 이제 그만 속 편히 살고 싶어. 속 편히 산다는 게 전현한테 들러붙는 거였어? 너와 다르게 부자인 네 친구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만 나를 놔줘. 그래, 우리 오빠 그만 놔줘. 애초에 너랑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야. 넌 네 아빠 어장 이어받을 어부 청년이나 가서 찾아봐.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천운이라고 생각할게. 대신 너희 둘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축하해 주는 거지? 이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까지 쿨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로 악수나 할까? 수건 한 장 가리고 나온 꼴이 이제야 꼴사나워 보이네. 뭐? 야, 왜 때려? 그동안 네 개 같은 인성 몰라보고 속았으니 이건 대가라고 생각해라. 나중에 꼭 청첩장 보내줘. 그렇게 기대했던 제 결혼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살던 곳은 제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이었고 2천만 원의 보증금은 제가 냈지만 월세는 예비 신랑이 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그곳에서 하필 제가 싫어하는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포인트였습니다. 침실에 예비 신랑과 그년의 속옷이 뒤엉켜 있었고 친구의 휴대폰이 널브러져 있던 그 모습은 몇 개월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제 속에 악몽으로 남아있던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을 찾아가서 망칠 용기는 차마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자체적으로 망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가 희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게 이 칠흑 같은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1년 후. 집 주인은 10분 뒤에 오기로 했어. 부동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오빠. 계세요? 저희 3시에 계약하기로 한. 어?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긴? 볼 일이 있으니까 있지. 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세상 좁다. 그러게, 두 사람이 신혼부부 된 모습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신기하네. 근데 너 공인중개사 됐어? 회계사가 훨씬 메리트 있는데 왜 그랬어? 오빠, 내가 제 회계사감은 아니라고 했잖아. 넌 아직도 내 뒷담화하고 사니? 가진 것도 없는 놈 손에 넣은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으스대? 야, 가진 거 없는 놈이라니. 나 그래도 돈 열심히 모았어. 우리 오늘도 신혼집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온 거거든? 부잣집 여자 힘 안 빌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이사를 간대? 집값이 어디 한두 푼이야? 부자라고 해도 집은 함부로 사기 힘들 뿐더러 부부 공동재산으로 남기려면 같이 모아서 같이 사야지. 아, 그러니까 결국 부잣집 딸이 집 한 채 안 해줬다는 거네? 야, 네가 내 형편 비웃을 자격이나 있어? 냄새나는 어부 딸 주제에 지금도 넌 더 형편없어졌는데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횡재를 누리게 된 거 안 보이니? 너희들이 횡재를 앞두고 있다는 거 너무 잘 보여. 이사하려는 그 집 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빠가 인테리어 싹 다 갈았거든. 뭐? 네 아빠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오긴. 니들이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우리 아빠니까 하는 소리지. 무슨 소리야? 아니, 아버님이 집 주인이라니. 내가 회계사를 관뒀다고? 나 회계사 잘하고 있고 이 부동산은 우리 아빠 지인분 부동산인데다가 아빠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나보고 대신 가 있어 달라고 해서 온 거야. 그런데 세입자 꼬라지 보니까 계약하기 싫으네. 잠깐만, 어떻게 집주인이 아버님일 수가 있어? 아버님 어장하시잖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목돈 들어올 때마다 건물을 샀더니 글쎄 사는 곳마다 땅값 건물값이 다 뛰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아빠가 부동산 부자가 됐어. 뭐? 아빠다. 아니 저게 뭐야? 아버님 방금 벤츠에서 내린 거야? 어디서 렌탈 하셨겠지. 어부가 무슨 벤츠야. 아버님이 부동산 부자 되셨다고 하잖아. 오빠, 왜 자꾸 남의 아빠를 아버님이라고 해?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아빠,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 오늘은 고기가 빨리 잡혀서 깨끗이 샤워도 하고 왔어. 세입자 될 사람이 하도 비린내를 역겨워 한다길래. 아버님!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그 더러운 주둥이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아니, 이보세요. 세입자한테 그게 무슨 무례예요? 저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계약하러 온 거거든요. 난 그 계약 거절하러 온 거거든요. 내가 수리한 집이 얼마나 근사한데 당신들 같은 저급한 사람들을 들일 수는 없죠. 내가 눈이 좀 높아서 세입자 기준을 깐깐하게 보거든. 뭐라고요? 무슨 이런 악덕주인이 다 있어. 우리도 됐어요. 집이 여기 하나만 있는 줄 아나. 가자 오빠. 더러워서 계약하지 말자고. 잘 가. 다신 이 인근 지역은 거들떠도 보지 마. 부동산에서 우리 아빠가 좀 많이 거물이라 인맥도 넓거든. 뭐 어차피 우리 아빠가 집주인인 집은 너희가 가진 돈으론 택도 없긴 할 거야. 잠깐만 칠보나. 너 번호 안 바뀌었으면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내가 못다한 말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가 전현이랑 무슨 할 말이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이 거짓말쟁이야. 뭐? 내가 왜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막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 허세 부렸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저 재산 다 내 건데. 오빠! 사실이지. 오빠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부동산 재산 다 오빠 거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오빠가 참 보는 눈이 없어. 어떻게 나 같은 복권을 놓치니? 그러니까 칠보나. 내가 너무 순진해서 전현 유혹에 넘어간 거야. 어떻게 나 용서받을 기회 없을까?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내 딸이 용서해도 나는 너 같은 사위 둘 생각 없고 내 재산 너한테 넘길 생각도 없어. 꿈도 꾸지 마라. 아버님,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님, 문어회 손질 꼭 하고 싶습니다. 문어로 쳐 맞을 소리 하고 있네. 알고 보니 친구는 부자라기보단 예비신랑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졸부일 뿐이었습니다. 내 남자가 탐이 나서 뺏으려고 자기 집이 부자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 바람에 예비신랑이랑 친구는
저희가 부동산을 떠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남아서 대판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예비신랑은 제게 연락해서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 몰래 아빠한테 사과하러 고향까지 찾아갔다고 하던데 때마침 고기를 잡아온 아빠가 예비신랑 얼굴에 바가지로 바닷물을 냅다 뿌리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 보니 비린내에 짠내에 멀미 얘기했던 것도 다 핑계였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오면 정말 비위 상할 때까지 비린내에 짠내에 멀미를 겪게 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